매물이 많은 거죠. 삼성 직원분들 되게 무난하게 많은 것 같고, 이거는 승무원을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고상한 언니 송유진입니다. 승무원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승무원을 만나고 싶다면 일단 가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승무원을 만나려면 일단 승무원이랑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좌석이 비상구열 좌석이라고 있어요. 비행기에 비상 탈출을 도와줘야 되는 비상구열 좌석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티켓팅할 때 저 비상구열 좌석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추가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정말 작정하고 승무원을 꼬실 생각이다 하면은 그 정도 투자는 좀 해야겠죠? 비상구열에 앉는다고 했을 때 장점이랑 단점이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 앞에가 뻥 뚫려 있어요. 보통 앞에 의자가 닿잖아요. 다리가 긴 사람들은 너무 좁은데 되게 넓은 좌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상 탈출 시에 양심이 없으면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다. 원래는 사실 손님들의 탈출을 도와주는 자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도와주냐? 기내에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내려가서 슬라이드를 잡고 슬라이드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탈출할 수 있다? 단점은 일단 비상구열 좌석은 앞에를 다 비워놔야 돼요. 원활한 탈출을 할 수 있게끔 앞에 뭘 둘 수가 없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찾으러 갔다가 가장 먼저 도망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어쨌든 대표님은 한 10년 동안 승무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승무원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승무원들이 좀 선호하는 남성들의 그 외형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직업이나 성격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키가 좀 커야 된다? 제가 키 169인데 제가 거의 평균인 수준이에요. 저보다 크거나 저보다 조금 작거나 이 수준인데, 그렇다 보니까 남자는 나보다 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의가 발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를 갔어요. 소개팅을 하는 자리예요. 무례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매너가 없다 이러면은 거의 그냥 그날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승무원들은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니까 저 사람의 애티튜드가 되게 눈에 보이거든요. 식당에서 정말 음식을 줬을 때 한마디 감사합니다 아니면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하는 사람과 뚱하게 있는 사람과 그런 게 눈에 되게 착착착 비교가 돼요. 그래서 좀 매너가 있게 행동하는 사람. 소개팅 얘기 방금 말씀하셨는데 승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개팅이 많이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일단 여자들이 많잖아요. 매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승무원이면 승무원 좀 소개시켜줘 막 이런 사람들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행을 가서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런 얘기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없다고 하는데 또 후배가 너무 괜찮아 이러면은 제가 소개팅 해드릴까요? 이런 얘기 서로 진짜 많이 하거든요. 승무원이라서라기보다 좀 소개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승무원이라고 하면 남자분들이 좀 호기심을 갖고 좀 어느 정도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대부분 다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승무원분들의 남자친구분들은 대부분 어떤 직업이었어요?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삼성 직원분들 되게 무난하게 많은 것 같고, 의사분들. 직원이 무난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냥 정말 대기업 대 대기업 되게 심플하게. 그렇다 보니까 삼성 다니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그럼 남편의 후배가 형수님이 승무원이니까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엮인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의사분들도 되게 많고 기장님, 부기장님들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냐면 시간이 좀 여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승무원들이 이제 좀 시차도 있고 막 새벽에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너무 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단정함을 가장 우선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승객이 플러팅이나 대놓고 꼬시려거나 좀 많이 철벽을 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왜냐면 너무 대놓고 하면 하수다, 너무 대놓고 하면 좀 징그러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승무원을 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상구열에 앉았어요. 앉았을 때 능숙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쭈뼛쭈뼛 하면서 좀 쑥스러워하면서, 보통 남자분들이 저희가 가서 서비스를 하면 잘 못 쳐다보시거든요. 왜냐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손님 이렇게 하고 되게 가까이 있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데, 거기서 너무 능글맞게 대시를 한다? 이러면 경계심이 생기는데, 오히려 막 쳐다도 못 보고 막 되게 쑥스러워하고 막 감사합니다 막 이랬던 사람이 되게 젠틀하게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조금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높죠. 앞에 있는 승객이 상남자 대
너드남 둘 중에 뭘 고르시겠어요? 미안한데 너드남이 뭐예요? 쭈뼛쭈뼛하는? 저는 상남자면 약간 왜 저래? 이럴 것 같은데? 막 갑자기 물 좀 가오소. 싫어요. 이거는 사실 비행기가 아니어도 남자가 너무 능숙하게 와가지고 막 대쉬한다? 여자들은 다 싫어해요. 쑥스러워하면서 연기더라도 약간 그렇게 해야지 좀 귀여워 보이지. 너무 약간 그러면 좀 별로다. 승무원의 남자친구들은 삼성 직원이나 대기업 대 대기업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대표님의 동기들이나 결혼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객들이랑. 엄청 많죠. 그런 케이스 중에 대부분 저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는구나, 약간 이런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을 꼬시는 방법, 이것도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승무원들이 좋아하는 남성상 중에 하나가 내가 비행을 하는 10시간 동안 자기가 뭘 했는지 보고를 잘해주는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10시간 동안 연락이 안 닿았어요. 내려서 핸드폰을 보는 게 이제 세상과의 첫 소통인데, 옆에 후배는 남자친구가 막 사진도 나 지금 뭐 했고 뭐 운동 갔다 집에 왔고 너무 보고 싶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만큼 보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내 남자친구는 아무 연락이 없어. 이러면 너무 비교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니 어차피 연락 안 되는데 뭐 내가 뭐하러 연락해? 이런 남자랑 구구절절 자기의 인증샷과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런 걸 보내주고 새벽 2시지만 나 기다렸어, 잘 갔어,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 이런 남자랑 당연히 이런 후배 남자친구 같은 사람이랑 한테 끌리겠죠. 승무원을 소개를 받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싶다, 정말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다 하면 보고를 잘해라. 너가 10시간 동안 뭘 했는지 보고만 잘해도, 되게 승무원들은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믿음이 베이스가 돼서 결혼까지 가더라.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승무원 여자친구 또는 승무원 와이프는 연애 난이도 또는 결혼 난이도가 높다 또는 낮다. 완전 낮다. 열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아니죠. 되는데?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10시간 동안 놀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보고만 잘하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는 표현보다는 생활이 돼야 돼요. 남자친구나 남편들은 이 사람이 10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내렸을 때 내가 이렇게 그냥 나 오늘 뭐 했고 그냥 일기 쓰듯이 그냥 써놓고 자는 거죠. 이런 게 좀 생활화가 되면은, 이거 어려운가? 승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직업이에요. 왜냐면은 비행 가서 혼자 자고 약간 결혼을 되게 빨리 하거나 되게 늦게 하거나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안정감을 빨리 찾는? 그래서 좀 결혼을 빨리 하는 느낌? 면세점 쇼핑 좀 하시고 좀 돌아다니고. 면세점 쇼핑하는 거 약간 눈치 보여요. 왜냐면 일을 하러 지금 비행기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가 그 비행기까지 다 같이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가서 쇼핑을 하고 온다? 어떻게 보면 개념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승무원들이 되게 사치스러운 줄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진짜 안 그래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가서 쇼핑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브랜드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비싸지만 미국에서는 싼, 뭐 마주나 산드로 이런 옷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원피스 하나에 60만 원, 70만 원 하지만 프랑스 가면은 20, 3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갭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승무원들은 되게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군대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내숭을 떨 수도 없거든요. 왜 그렇게 프레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예쁘고 화려해 보이니까 그런 거지, 승무원들은 절대 사치스럽거나 그렇지 않다. 결혼할 여자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승무원들이 명함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아무래도 승무원 입장에서는 이코노미보다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의 명함을 받는 게 더 끌리지 않을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탔다 하면 사람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근데 되게 웃긴 게 거의 결혼했다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비즈니스에서 만난 경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확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 이코노미에 탑승하신 손님 중에 비상구열에 앉은 손님들이 명함을 많이 준다. 그러면 비상구열에 앉았던 사람들은 이미 이 얘기를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선 자연스러워요. 일반 승객이랑 결혼하는 경우 또는 연애하는 경우, 기장님이랑 연애하는 경우나 결혼하는 경우 어떤 비중이 더 높아요? 기장님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반 승객이랑 결혼한 경우는 또 많긴 한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막 저희끼리 수다 떨다가 막 얘기하면 뭐 손님이었는데 막 이러면, 아니 어떻게 손님을 만나요? 막 이렇게 하는데
부기장님이랑 결혼하신 분들 꽤 많으니까 그냥 아 부기장님이시구나 그냥 이 정도 느낌? 승무원들이 비행 가면 부기장님들, 기장님들이랑 막 놀 것 같지만 굉장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저희 되게 보수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남자, 여자 되게 서로 조심하는 집단이에요. 좀 위험한 나라에 갔을 때 기장님들, 부기장님 나갈 때 같이 나가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럴 때나 단체 투어를 해야 되는데 12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장님들, 부기장님 같이 여행을 가거나 하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은 임직원 검색에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치면 번호가 나왔었어요. 그걸로 저 오늘 같이 비행한 누군데요.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요 세 가지의 이런 경로로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승무원을 꼬시려고 한다면 대부분 비행기에서 명함을 준다거나 그런 클리셰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알고 있잖아요. 밖에서 외부에서 승무원을 꼬시려면 승무원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이태원에 많이 있는 것 같고 승무원들이 강남에 많을 것 같지만 홍대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강서구에 많이 사니까 가까운 데가 홍대잖아요. 홍대를 되게 많이 가요. 어쩌면 속물처럼 비춰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막 뭘 좋아할지 몰라서 차에다가 이것저것 그녀를 위한 선물을 막 준비해가지고 레이에다가 잔뜩 실어오는 남자랑 집에서 방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모자 대충 쓰고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람보르기니 우왕 해가지고 오는 거랑 어떤 걸 더 선호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람보르기니 아닐까요? 어쨌든 되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썸 타고 있어요. 데리러 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되게 센스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녀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 되게 소소한 그냥 뭐 과자, 빵 이런 거랑 커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데리러 왔어. 탔어. 그랬을 때 너가 뭐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일단 다 사긴 했는데 이것도 쭈뼛쭈뼛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한 줄 평. 비상구열에 앉아라. 쭈뼛쭈뼛 말을 걸어라. 너무 약간 거기 앉아가지고 막 능글맞게 하면 좀 별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베트남을 가는 비행이에요. 그러면은 긁적긁적 하면서 베트남 처음 가는데 혹시 거기 맛집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너에 대한 뭔가 관심이라기보다 그냥 되게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한마디를 터라. 그런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한마디를 건네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꼭 성공하시길.